넘어지고, 다치고, 긁히고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세요? 설마 요즘도 막 된장을 발라야 한다거나 도수가 높은 독주에 담근다 이런 민간요법을 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오늘은 상처 소독에 쓰이는 성분들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약 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옥도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고대 유물 이름이거나 마치 사자성어일 것 같은 이 단어는 아까진기, 빨간약이라고도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 성분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요오드 팅크가 일본어로 아까진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한자어 표기로서 옥도정기가 되어버린 이 놀라운 3단 변화인데요. 이 요오드 팅크, 이 포비돈 요오드가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이 병원에서 수술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약이 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라서 이 상처 소독하면 빨간약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포비돈 요오드는 세균뿐 아니라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란에도 유효한 성분이라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 때문에 이 질좌제나 질세정액 성분으로는 지노베타땡액이나 최근에 인후염, 인후통에 사용되는 인후 스프레이가 나와서 이 코로나 시국에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죠. 이 병에 들어가 있어서 찍어 바르는 형태나 이렇게 면봉에 묻혀서 개별 포장된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포비돈은 그래도 이 소독약 중에 피부나 점막에 덜 자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 상처 재생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욕창과 같은 깊은 상처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 성분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넓은 범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유의 빨간색 혹은 노란색이 피부에 일시적으로 착색될 수 있습니다. 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은 요오드가 방출돼서 살균 소독 효과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슥슥 닦아내지 마시고 충분히 마른 후에 닦아내시는 것이 좋고요. 6개월 미만의 영아나 신생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산부와 수유부가 사용한다면 단기간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한편 이 빨간약만큼이나 소독약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성분이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보글보글 거품이 좀 나야 이제 소독되었구나 하고 안심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과산화수소를 상처나 점막 소독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 효과를 내는 활성산소가 살균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광범위하게 제거할 수는 있지만 주변의 세포들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쓰면 오히려 상처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상처로 생긴 굳은 피딱지를 제거하거나 이 상처 표면이 거칠어서 제거해야 될, 말하자면 이 죽은 살점들이 많은 상처라면 이것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이거는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로나 이후로 살균 소독하면 알코올 스프레이, 손 소독제 이게 워낙 일상이 되어 있다 보니 상처도 알코올로 소독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이 된 상처에 알코올로 소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엄청 따갑고 고통스러운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 알코올은 주로 에탄올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에탄올 역시도 세균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와 마찬가지로 상처에 에탄올로 소독하면 상처의 재생이 더뎌지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은 상처가 나지 않은 피부를 소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주사 놓기 전이나 여드름 짜기 전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집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손 소독제로 사용되는 알코올도 이 손에 상처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상처가 있다면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겠죠. 한편 이 신생아 배꼽 소독 시에는 알코올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에탄올 대신 자극감이 좀 덜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상처 소독을 위해 살균 소독 성분을 메인으로 국소 마취제, 항히스타민제, 혈관 수축제 등의 약 성분이 혼합돼서 들어간 상처 소독약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스프레이 타입의 땡니클렌액과 찍어 바르는 형태의 땡네프레스액이 있습니다. 자, 이 땡니클렌액의 경우 소독 성분으로 클로르엑시딘을, 땡네플액의 경우 이 벤잘코늄 염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독약들은 자극이 적고 무색 투명한 액상의 형태입니다. 상처로 인한 가려움이나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최근 상처 소독을 위해 가장 많이 추천된 성분입니다. 자, 오늘은 상처 소독에 쓰이는 성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처가 났을 때 이 땡니클렌, 땡네플과 같은 상처 전용 소독제나 포비돈 요오드 성분은 추천!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는 오히려 세포 독성이 있어서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으니 상처 소독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 종이에 살짝 베이거나 그냥 가볍게 긁힌 찰과상에는 굳이 소독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염수의 세척 후에 항생제 연고나 혹은 수분 밴드를 통해서 상처 관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깨끗한 물에 상처 부위를 가볍게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